네, 이번에 이야기 드릴 건 부동산 지인인데요. 부동산 지인은 저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제가 수- 그런 어떤 숙제 같은 거 할 때 이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요 입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워낙 잘 나와서 한 17년, 18년도에 제가 월천대사님 통해서 숙제 같은 거 할 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주 잘 활용을 했던 그런 사이트이고요. 어플로도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이제 무료화 서비스 오픈을 했고요. 20년도에는 이제 유료화 게시를 해서 지인 프리미엄이라는 거를 통해서 어,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그대로 이제 무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있는 어떤 더 보다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분석을 통한 것들은 이런 지인 프리미엄을 통해서 유료화한 서비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뷰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지인을 활용을 하시면 이런 정보들을 빅데이터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지금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번에 교재 같은 거에 봤을 때 어떤 차트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많이 이제 출처로 참조가 되어 있어서 생소하진 않을 것 같고요. 되게 익숙한 어떤 차트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하나씩 제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매매와 전세 형태로 해서 4분위 형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석을 통해서는 단지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상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 아파트 분석, 단지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렇게 레미안 대치 팰리스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다. 좀 이런 면적별 시세나 이런 건 여기 보시면 같이 보실 건데 서울 매매가, 강남구 매매 해당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구, 동, 해당되는 단지 매매가 이렇게 네 개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해당되는 제가 보고 있는 이 단지가 이런 세 가지겠죠. 세 가지 관점, 서울 평균, 강남 구 평균, 동 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단지냐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 요거 자주 이용합니다. 분석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 분석. 세 개의 단지를 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소득가 이런 정보들, 그리고 탑 10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19년도에 봤던 건데, 이제 종로구가 6개월간 탑 1을 친 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종로구가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냐? 근데 그렇진 않은 거죠. 이게 또 상승액과 비율은 다르고, 종로가 6개월간 상승률이 1위를 했지만, 올라간 거는 평당 104만 원에 오른 게 다였어요. 하지만 강남구는 1, 2, 3, 4, 5, 6임에도 불구하고 평당가 거의 2배 수준인 196만 원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다들 강남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률과 율과 금액은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수익을 100% 달성을 했는데, 아니 1000%. 근데 이걸 이제 1000만 원 갖고 한 거예요. 1000만 원에 1000%를 달성을 했다는 거는 1억을 그냥 벌었다는 거이겠지만 또한 이거는 1000%가 아닌 뭐 100%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재개발을 한 3억으로 구매를 했을 때
초투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3억 한 2년 정도 만약에 3억의 차익을 얻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청약으로 주변 시세 대비 3억의 차익을 당첨을 했다라고 봤을 때 청약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재개발 초투를 3억을 들어서 이익을 차익을 3억을 냈다. 이 부분은 한 100%의 수익률 달성임에도 불구하지만 3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뭐 1000%, 2000%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쭉 보시면 특별한 건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별로 거래량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고 같이 보실 거는 이따 저랑 같이 보실 거는 좀 그냥 스킵을 할게요. 미분양 같은 거. 이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국토부 정보에서 보기 힘든 상세 정보로 조회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 부동산 지인에서 미분양에 대한 정보의 원 소스를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는 미분양 수치는 뭐 국토부 보도 자료에서 나올 수 있고 어디서든 좀 보기 편한 그런 자료가 됐죠. 그리고 이 미분양 정보는 향후 수요 및 심리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수요에 대한 저는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출입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수요와 입주 지금 강남구 기준의 공급량, 입주량이 연도별로 어떻게 있고 수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수요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수요량의 기준은 무엇인가? 되게 절대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수요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이야기를 하자면 수요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안에 적절하게 소비될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치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인구수에 곱하기 0.05%를 곱해서 적정한 수요치를 계산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예전에 이런 적절한 이 수요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0.05를 곱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공공자료는 계산법이 아닌 국토부가 장기주택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해당 지역의 필요 주택 수요에 대한 추정치 자료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서는 이 수요치를 이런 형태 어디서 가져왔는지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국토부 2차 장기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거는 지금의 뭐 23년, 24년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21년인가 22년도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또 기준이 되는 수요치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 지인에서는 어떤 원천 소스를 따로 이제 마련을 해서 지금의 이런 수요치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했을 거고요.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추정치이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요와 입지에 대해서 각 구별로 좀 되게 직관적으로 부족하다, 가행하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부동산 지인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부동산 지인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수요에 대한 수치를 계산으로 해서 공급과 수요 대비 적정하다, 부족하다, 가행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부동산 지인뿐만 아니고 다른 유용한 어플이나 어떤 지자체 자료 또는 보도 자료에서도 각각의 어떤 이런 자료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부동산 지인이 지금 이 지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까지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의 무료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하게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서울을 선택을 했을 때 구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거래량과
수요, 미분양률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여기서 각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지인에서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보이겠죠? 임대 빼고 이 거래량은 10년 제가 알기로는 이 10년에 대한 기간 동안 해당되는 월 예를 들면 이 거래량을 21년 2월이라고 하면 지금 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수치들은 각 10년간의 그러니까 21년이라고 하면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또 3월에 대한 것들을 평균으로 계산한 평균 거래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왜냐하면 현재의 거래량과 어떤 평균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거래량 간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높다 낮다라는 것들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매매월 그러니까 10년간의 매매월 평균 거래량을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 부분과 현재까지의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참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세 상승 또 시세를 잡는 데 있어서 선행 지표를 거래량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또 이 거래량이라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물론 많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분명함에는 맞지만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시세 어떤 가격도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여기서 뭐 작년과 재작년과 재재작년 간에 같은 월로 보더라도 이 거래량이 오르고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대출 규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환경이면 모르겠는데 상황이 각 연도별로 다른 상황에 있어서 이런 거래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그 거래량이 내려갔으니 시세가 내려갈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시세 상승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지표로 보는 거는 거래량은 분명한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의미들은 소위 말하는 본질이라고 하죠. 그 본질에 대한 의미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시장 강도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지인에서는 나름대로 시장 강도를 10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높낮이들을 좀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동산 지인을 같이 보는 데 있어서도 좀 혹시나 한번 요걸 좀 한번 파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좀 이제 시장 강도와 같이 보시는 것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석은 개별 분석이고 일단 요걸 보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지도를 통해서 각 구별로, 동별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별로 확인을 했을 때 이 강남구에 있었을 때 뭐 증감률이나 선택을 하시면 되죠. 프롬프트에 대한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 증감률, 또 전출 또는 입주량 같은 거. 입주는 동별로 강남구를 하나 찍을게요. 삼성동에는 그 4년 동안 삼성동에 입주할 아파트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보들을 단지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거래량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지도에서는 업종별 또 국민연금별, 지역소득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한 번씩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설명까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인 데이터 쪽에서
이런 탑10에 대한 부분들, 현재 이제 기간을 정해서, 이건 시장 강도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체 말고 뭐 서울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이런 지역 강도라기보다는 상승률 같은 걸 좀 보는 게 낫겠다. 상승률에 있는 탑10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도봉구가 상승률이 꽤 잘 나오고 있네요. 3개월치로 봤을 때. 그리고 거래 비율, 미분양에 대한 수치, 상승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마찬가지, 미분양도 마찬가지, 전입 전출도 마찬가지, 인구 세대수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아까 빅데이터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전입 전출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전입 전출 이렇게. 그리고 수요, 보통 이 수요를 여기서 입주 검색을 좀 많이 보는데, 연도별로 해당되는 선택하는 지역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해서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평형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직관적으로 이제 뭐 가인 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분석에서 들어가면 단지 하나를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 하나 찍어서 본다면, 타워팰리스 1차에 대한 가격, 시세, 면적별로 시세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실 수가 있고요. 실거래가 이렇게 쭉쭉쭉 찍혀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들을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실거래가 정보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이버랑 연결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 정보들이고요. 네이버에 있는 이런 호가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지 아까 지도 내에서 더 단지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 잠실 엘스 쪽을 보게 됐을 때 단지들에 대한 정보들 또는 실거래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요. 과거 이력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실거래가 정보, 시세 정보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분석을 통해선 저는 이걸 이 분석 지표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 선택을 현재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잠실 엘스 아파트 비교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분석부터 먼저 볼게요. 원래 분석에는 기존에 해당되는 단지도 같이 보였는데 이걸로 찍어서 그런가? 현재는 서울의 평균 시장 강도로 봐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시장 강도가 아닌 연차별 시세로 볼게요. 연차별 시세로 봤을 때 서울구 매매 가격이 평당 4,120이고 통파구는 6,000, 잠실동도 6,000이 넘죠. 이 중에 잠실 S는 6,656만원. 이 말은 이 잠실 S는 서울의 평당 가격, 그리고 통파구의 평당 가격, 잠실의 평당 가격의 거의 최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지별로 이 해당되는 단지가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를 같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잠실 에이스와 리센치를 통해서 두 개의 단지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차트 정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실거래 매물 가격만 좀 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조율되어 있는 위치만 이렇게 끊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드래그 선택을 해서 보시면 너무 많으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괜찮은 어떤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터 기능을 통해서 단지별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지인은 아까처럼 뭐 단지를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동별, 구별로 좀 큰 지역별로 보는 데 있어서 부동산 지인을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 지도에서 이런 동별, 단지별로 통해서 보는 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뷰가 좀 되게 괜찮게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어플 중에서는 사이트 중에서는 되게 훌륭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지별로 볼 때는 호갱노노나 아니면 뭐 네이버 부동산들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동 이상의 어떤 조금 더 큰 지역별로 볼 때는 부동산 지인을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건 뭐 각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교할 때는 아까 제가 분석을 통해서 봤던 것들은 또 그거는 전 되게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지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네, 부동산 지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